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56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무협지에서 얘기하는 강호란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협지 관련된 강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호의 고수란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리고 무림강호, 물론 무림의 고수라고도 하죠. 그런 말도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강호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의 강호는 강강자와 호수호입니다. 그렇죠. 강과 호수란 뜻이에요. 특별한 뜻은 아니죠. 자, 강은 이제 장강을 얘기합니다. 양쯔강. 그렇죠. 근데 호수는 물수자에다가, 물론 두 개 다 물이니까 삼수가 들어갔습니다만, 강강은 이렇게 발음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인공. 물소리가 쿵쿵쿵 내려온다 해서 장강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한자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드리는 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자에 대한 해석은 수십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항상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걸 저 친구 좀 엉터리다. 내가 배운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이런 설도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잊어버려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가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학자들이 싸우라고 놔두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설이 많다. 강은 그렇다. 장강이다. 호수는 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랑캐 호자라고 한다. 그러죠. 그런데 턱 밑살 호다. 이렇게 소 같은 거 보면 앞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턱 밑살. 그래서 이 고자라는 게 위에서 물건이 이렇게 달린 것처럼 소의 턱 밑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불룩 걸려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정체가 살이다. 그래서 육다로를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오랑캐 호자를 많이 썼고, 그렇죠. 그러면 물과 이 턱밑살호는 이렇게 축 늘어졌다. 이러한 지형에 물이 가득 들었다. 그것이 호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강과 호수를 강호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강호는 아주 강한 호걸이다. 아주 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재주라든지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에서 강한 것이다. 구셀강은 넓은 홍이죠. 넓은 홍이다. 이것은 활을 이렇게 길게 잡아 당긴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넓게 잡아 당긴다 해서 넓은 홍.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벌레가 있다. 무엇이냐? 이 벌레를 가지고 그 화살 시위를 만든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 줄을 아주 강하게 무엇을 벌레로 만든 어떤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실에 칠해서 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의견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벌레충과 넓은 홍이 합친 것이 굳세다 이런 것이에요. 활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부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호걸은 높을고 여기 높다 하면 뭔가 수준이 높겠죠. 그리고 돼지시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이렇게 돌격하는 걸 보면 상당히 힘차게 돌격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높을고와 돼지시가 합쳐져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영웅호걸 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강호라는 것은 아주 강한 실력자를 얘기하겠죠. 자, 우선 이 강호 사전 제가 여러 개를 찾아서 지금 합쳤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강호수 하면 강과 호수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좀 특정하게 되면 강이라면 장강을 얘기하고 호라면 동정호를 얘기합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동정호. 그래서 장강과 동정호를 얘기할 때 강호라고 한다. 두 번째, 세상을 얘기한다. 또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다. 네, 호해라고도 하는데 바다와 호수처럼 넓은 세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강호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속세,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속세를 떠난 선비가 살던 시골이나 자연이다. 도회지를 떠나서 저 강과 호수에 가서 살자. 그래서 강호에 묻혀 산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선조들의 작품에도 강호사시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강호에 묻혀 산다. 지금으로 보면 자연이 비슷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무협소설의 무대를 또 강호라고 한다. 예. 무협소설 속의 강호는 사실은 아주 복마전이다.
이게 좀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권모술수 이런 것도 같이 판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통틀어 얘기하면 강호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그렇죠. 도시에서 떨어져서 속세를 떠난 선비가 사는 곳이기도 한데 특히 또 무협 소설에서는 무림들의 무인들이 사는 세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무림과 같은 말이다. 무림은 무인들의 어떤 숲이다. 무인들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무사 또는 무협의 세계를 가지고 강호라고도 한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호는 실력이나 힘이 뛰어나고 강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렇죠. 강할 강자 혹을 호. 네. 또는 그런 집단을 얘기한다. 모래판에 새로운 강호동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강호. 주로 스포츠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뭐 스포츠 아니라도 내하고 경쟁이 될 만한 만만치 않은 상대를 저 강호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강호의 고수라 하면 이 세상에 숨어 있는 고수 실력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무림 세계의 실력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또 무림의 고수 또는 무림의 강호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무사 집단들이 있는 그러한 강호이겠죠. 그 무림의 강호 또는 무림의 고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강호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